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동평균선 2편에 대해서 실전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하면 좀 더 유용하게 이용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일단 자, 저는 이렇게 세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자, 이게 빨주, 노초 이렇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원래 검은 선도 있는데 이건 스택스라는 코인이 아직 나온 지 240일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이지 않는 것뿐이고요. 원래 같은 경우는 저는 색깔 세팅으로 좀 많이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선들이 좀 많아지면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선이 어떤 며칠 선인가가 살짝 헷갈리면서 불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무지개를 떠올리시면 돼요. 무지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빨주, 노초, 검은색으로 했습니다. 빨간색 가장 짧은 선은 5일, 주황색 20일, 노란색 60일, 초록색 120일, 검은색 240일로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요. 일단은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알트코인의 약간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모든 알트코인들이 따라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비트코인이 약 100일간 지금 하락 추세에 있었었는데 지금 이제 반등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하락 추세였죠. 그래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락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 주황색 보이시나요? 주황색이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21선이에요. 볼린저 밴드, 요거죠. 볼린저 밴드의 가운데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하락 추세기 때문에 저는 보통 추세를 21선으로 좀 많이 봅니다. 21선 기준으로 보고 21선 기준으로 지금 여기서 20일 저항받고 내려오고 또 내려가다가 여기서 20일 저항받고 내려오고 여기 피레친 남겼지만 결국 봉 마감도 아래로 내려왔죠. 잠깐 뚫었다가 다시 내려오고 지금 계속 21선에 붙어서 잘 못 올라오는 걸 보이시나요? 이게 하락 추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큰 범위 중기 추세선은 61선인데 이 노란색이거든요. 요거는 이제 한 추세의 좀 더 큰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61선은 아예 넘지를 못했어요. 보이시나요? 요런 거 같은 경우도 잠깐 펌핑 왔다가 결국 제가 봉 마감을 봐야 된다 했잖아요. 이평선이랑 같이 볼 때는 봉 마감을 61선 아래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상승의 여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 캔들이 61선 이 노란색 선 위에서 이렇게 마감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차트인데 그렇지 못했죠. 결국 날봉 마감 11일 기준인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 업비트 차트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1일선인데요. 화면을 조금 크게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하락 추세부터 볼게요. 일단 상승부터 볼게요. 제가 상승부터요. 이게 뭐 1월 달부터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상승하는지 보세요. 한번 날봉 기준으로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2020년 9월에는 이렇게 좀 내려오면서 이평선이 막 복잡하죠. 그리고 제가 말했던 이 빨간 선 보이실까 모르겠는데 캔들에 붙어 있으면 일단 그냥 단기 추세선이에요. 5일선. 요 빨간 선이 지금 아래 가장 아래. 그리고 21선 바로 위에, 62선 위에, 120선 위에. 역배열이죠. 역배열이라는 거는 추세 자체가 아래를 하방을 향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차트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상승 추세로 변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역배열로 쭉 가다가 여기 시점부터 여기 시점부터 5일선이 21선을 뚫었습니다. 그러고 5일선이 60일을 뚫었고 그 후에 20일이 60일을 같이 뚫어주고 5일선이 120일을 뚫으니까
그 후에 21선이 121선도 뚫고 그 후에는 60일이 121선을 뚫죠. 이해되시나요? 이평선은 항상 순서대로 가야 돼요. 순서대로. 가장 짧은 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왜 완전히 정배열 상태로 가고 완전히 추세를 타고 그때 들어가도 왜 늦지 않았냐라고 하면은 여기서 그런 뚫는 정배열로 가는 작업들이 있었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이제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 5일선이 아예 위로 올라왔고 그 다음에 21선 그 다음 61선 그 다음에 120일 이렇게 이미 정배열로 돼 있죠. 마지막 검은색이 여기서부터 정배열로 가고 있고 그러면은 이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 스타트의 길목이에요. 이평선은 제가 추세 매매라고 했죠. 어떻게 추세 매매를 하냐면 이미 여기서부터죠. 아예 정배열로 가는 건 여기서부터 간격이 벌어진다 했잖아요. 추세가 지속이 된다면 간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여기는 엄청 수렴된 상태고 수렴된 상태면 방향성을 나타내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간격이 점점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결국에는 정배열로 딱 바뀌고 추세 간격을 벌리면서 추세를 타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랐죠. 제 말은 여기까지도 안전하게 지켜보다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때 진입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진입했어도 늦지 않았다. 거의 몇백 프로 이상을 먹을 수 있는 장이었죠. 이번 장은 이평선만 알았어도 가능했던 수익 실현이 가능했던 장이에요.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를 보자면은 어디서 좀 더 안전하게 더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요런 피레침 같은 거를 주목하시면 돼요. 요런 꼬리를 남기고 요런 것들이 나중에 다 저항선 혹은 지지선이 되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완전히 정배로 들어가고 조금 더 확실한 근거로 보고 싶다 하면은 여기 18.9원을 애초에 시아코인 기준으로 여기까지 뚫는 거 강하게 장대 양봉으로 뚫는 거 보고 이거 보고 그 다음날 눌리는 거 보고 여기서 지지해 주는 거 보이시죠? 이평선과 여기 라인을 이 가격대를 뭔가 지켜주려 하는 움직임 이런 데서 잡는 거예요 매수를. 아시겠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평선과 이런 수평적인 지지 저항 라인들 이런 것들을 잘 보실 줄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게 쭉 상승 추세 가면서 만약에 여기서 내가 아래에서 못 잡았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기회가 엄청 많아요. 5일선은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래로 빠지는 경우 있죠? 아래로 빠지면 그때 매수하는 거예요. 이런 추세 매매 같은 경우는. 왜? 우리에겐 22평선과 이런 추세선들이 아직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20선은 지켜준다. 무조건 지켜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평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하고요. 거의 진짜 자본시장에서 무조건이란 말은 쓰면 안 되지만 제가 매매를 해본 결과 거의 무조건 지켜줍니다. 그래서 빠졌을 때 여기가 1차 매수 기회가 됐었고 저도 실제로 매수를 했었고요. 올라가면은 또 이 상승폭을 먹는 거고 또 빠지는데 이번에는 보세요. 물론 비트코인 움직임도 신경을 써야겠지만 빠졌는데 5일선까지 강하게 뚫고 21선까지 강하게 뚫었던 상황이죠. 이럴 때 한 번 더 매수를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가격은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이평선을 기준으로 잡고 하시면 돼요. 21선이 제가 뭐라 했어요? 상승의 추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하락의 추세, 그러니까 하나의 1차적인 추세선 61선 노란색이 좀 강한 2차적인 추세선 애초에 이게 꺾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캔들이 꺾이게 되면은 이평선도 같이 꺾이거든요.
꺾이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때 당시 비트코인 상황만 봐도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여기서 못 잡았고 이걸 반등해 주는 걸 보고 그 다음 날 여기서 여기까지 빼더라고요. 여기 21선에서 정확하게 잡고 먹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한번 뺐다가 올리고 지지 다시 20평선 21선 지지 받고 올렸다가 또 여기서 21선 지지 받고 또 빼는데 이번에도 여기 캔들 한번 다시 보실게요. 주황색이 21선이거든요. 여기서도 꼬리 남기면서 다시 말라올렸죠. 봉 마감을 21선 위에서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런 구간에서도 캐치를 하고 이런 데서 그냥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데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왜? 21선을 얘는 아직도 지켜주고 있겠구나. 저는 이 21선이 생명선이라 생각하거든요. 이 세력들의 얘네가 아직까지 더 올리고 싶어 하는구나를 여기서 캐치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손절 라인 어떻게 하냐? 확실하게 좀 더 보수적이고 리스크를 줄이고 싶으면은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 쫙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빠지는 폭이 너무 많이 좀 가파르게 빠지고 아니면 이거는 좀 안 되겠는데 좀 약간 불안해 떠실 수 있긴 한데 결국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순간에도 여기가 빠지지만 결국 이거를 이렇게 말아 올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다시 이 선 안으로. 그래서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봉 마감을 어느 선에서 안착을 해주는지를 보셨으면 합니다. 이게 아무리 빠져도 그 밑에 2차적인 추세선 60일선이 기다리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게 매수를 들어갔어도 여기서 이게 만약에 막 빠진다 하더라도 분명 여기서는 브레이크가 한번 걸린단 말이에요. 거의 걸려요 진짜로. 60일선을 만약 지났다? 근데 이거는 상관을 안 쓰셔도 되는 게 봉 마감을 이걸 이탈하고 한 게 아니고 현재 진행 중인 상태만 여기를 이탈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데서 2차적으로 분할 매수가 들어가서 평단가를 좀 더 낮춘 후에 이게 봉 마감이 60일선이 됐다고 하면은 다시 본전 혹은 약익절을 할 수 있겠죠. 조금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혹은 봉 마감이 60일선 바로 아래 부분에서 했다면 여기서는 조금 약간 정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리스크를 가장 계속 줄여 나가시는 대응을 하면서 결국 이게 대응의 영역이거든요. 모든 주식이든 차트 코인이든 그런 식의 매매를 하셨으면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게 이렇게 오르다가 뿅망치 많고 내려온 다음에 가격이 계속 빠지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던 게 가격이 계속 빠지다. 그럼 뭐예요? 최근 가격이 이 5개의 가격이 빠지니까 영향을 가장 먼저 빨리 받는 선은 5일선 이 빨간 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빨간 선이 지금 이렇게 꺾였잖아요. 제가 뭐라 했어요? 가격이 꺾이게 되면은 선들도 같이 따라서 꺾인다고요. 그러면은 이미 이게 꺾이면서 21선을 하향 돌파를 해줬다는 거는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여기서 발생이 됐죠. 차이를 지금 아셨나요?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렇게 빠져도 선이 데드크로스가 안 나거든요. 근데 추세의 힘이 점점 약해지고 간격이 점점 여기 줄어들었죠. 이런 간격들이 뭔가 줄어드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리고 이게 뭔가 끝물이라고 생각되는 고점이라면 가격이 좀 심하게 빠지면서 추세가 점점 변화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이 이렇게 꺾이면서 첫 번째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첫 번째 데드크로스를 봤으면은 여기서부터는 의심을 하셔야 되고 조금 더 안전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물론 비트코인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되고 항상 알트코인 매매할 때는 비트코인의 기준으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어디 가다가 꺾였는데 제가 뭐랬어요? 아무리 5일선 뚫렸죠? 22선 뚫렸어도 결국에는 큰 추세에서는 61선에서는 정확히 지지를 받는 모습이 있죠. 말아 올렸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데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락으로 떨어져도 이런 데서 매수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왜냐면 결국에는 진짜로 한두 번 정도는 무조건 브레이크가 걸리고 지지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다 올라가다가 타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다시 데드 크로스 하면서 이 21선도 61선 아래로 빼고 61선도 또 순서대로 120선 아래로 빼면서 결국 완벽한 역배열 상태로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부터 또 보셔야 되는 게 못 올라가죠. 21선 위로 마찬가지예요. 상승 추세는 21선을 타다가 이건 반대로 21선 이 추세선을 못 뚫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비트코인 반등이 좀 크게 오면서 다시 여기서부터 5일선이 뚫고 가주면서 아직 22선, 62선을 못 뚫었죠. 그래서 아직 기다려도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됐죠? 어떤 말인지.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지금은 공격적이게 할 때가 아니에요. 아직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요게 이제 요게 이렇게 뚫고 요것도 이렇게 뚫으면 점점 가다 보면 눌리는 자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눌릴 때 21선 혹은 5일선에서 매수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하는 거고, 예,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평적인 매물대 같은 거, 수평적인 지지 저항 같은 것도 일단 가로 이런 선들을 잘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제가 말했죠. 아까도 앞전에서 여기 말했죠. 이런 데가 저항 혹은 지지로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여기 아래에서 지금 복마감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는 거고, 반대로 이런 수평적인 레벨에서도 지금 가격대도 이 레벨에 멈춰 있는데 요 레벨도 지지 저항이 붙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돌파 매매를 내가 좀 하고 싶다 하면은 갔을 때 이미 여기서 이거를 뚫었던 걸 확인을 한번 하고 이 가격대에서 이 가격 17.8 가격을 뚫었을 때 강하게 뚫어준단 말이에요. 이런 저항 구간들은 뚫었을 때 같이 돌파 매매 들어갔으면은 수익을 좀 많이 보겠죠. 그리고 한번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21선부터 이제 21선 뚫고 가면서 추세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기본적으로는 61선 혹은 120선까지도 상승의 힘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61선까지는 거의 상승으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것도 이제 하시다 보면 좀 더 눈에 익을 거고, 예,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동평균선 강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 혹시라도 이제 이해가 안 되시거나 궁금하신 점들 혹은 영상으로 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으로 이제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을 이제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은 제가 참고 한번 해서 또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